내륙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구제역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향 안내는 물론 주변 정보까지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점자 블록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포스코 철강 생산량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포항 경제가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천을 많이 찾는 여름철을 맞아 익사 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피서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마른 장마마저도 끝나면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가 모두 끝이 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동도 33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도 한 차례 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성과 고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발생하면 따라가는 식으로 뒤처리에 급급할 게 아니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뒤인 올해 5월 어렵게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했지만 불과 2달 만에 다시 청정국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의성과 고령 등 경상북도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잇따르면서 지역 축산 농가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은 백신 접종을 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농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23개 전 시군에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경북의 모든 양돈 농가에 추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며 모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소의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항체 형성 결과에 따라서 미미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대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습과 뒤처리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제역 대책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키웠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방역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가 중소기업들에게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추천 대상 업종은 대구에 본사가 있는 제조와 제조 관련 서비스, 지식, 유통, 건설 분야 중소기업체들입니다. 융자 한도는 생산시설 구입과 건축 자금은 10억 원, 운전 자금은 2억 원까지로 금리는 일반 기업체는 연 3.2%, 스타기업 등 우대 기업은 연 3%입니다. 융자 신청은 대구시 경제정책과에서 오늘부터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이 폭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800여 명을 동원해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일자리 사업장, 경로당 등에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홍보물을 배포하고 경로당 냉방비로 5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의 점자 블록을 볼 수 있는데요. 방향 안내는 물론 주변 정보까지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점자 블록 시스템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인도를 걷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는 혼자서 다니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행 교육 받을 때로 어디 가면
배가 고프다 이러면 그 찾으러 가면 뭐 실질 못 찾아요. 식당을 못 찾으니까. 그래야 이제 음식 내밀하는 곳을 찾아가 가는 이는 보이는 계획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팡이 끝을 점자 블록에 가까이 댔더니 방향 정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촉지방향 자동차 도로 방향입니다. 촉지방향 기준으로 후방주 경기장 방향입니다. 횡단보도나 장애물 근처에 가도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근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촉지방향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정보도 안내해 줍니다. 촉지방향 좌측에 식당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점자 블록에 넣은 칩을 전자지팡이가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일본과도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어 버전과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을 지금 그렇게 세 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태국, 두바이나 뭐 이런 쪽에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는 버전을 넣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단체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언제 외출할지 언제 또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에는 지금 현재 이 지팡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록 제작 비용이 기존 점자 블록에 비해 30-40%가량 더 비싸고 전자지팡이 역시 수십만 원가량 비용이 드는 점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주민참여 온라인 설문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총 18개 항목으로 경북교육 재정 현황 인식 정도와 분야별, 사업별 우선 투자 대상, 확대나 신설 또는 축소 폐지돼야 할 사업 등인데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내면 급여 제한 기간 안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추가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면제해 줍니다.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 대상 급여 제한자는 전국적으로 149만 명, 대구 경북에서는 13만 명으로 대부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전국적으로 건보료 체납액은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 이득금이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철강 생산량이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포항 경제가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면서 철강 산업에 편중된 포항 지역 경제도 동반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경제 성장률은 이미 2006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포항 지역 고용률은 지난해 58.6%로 외형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좋아졌지만 고용의 질 면에서는 상당히 악화된 측면이 있겠다.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돼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내수 위축과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생존을 위해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시성 구호에만 그쳐왔습니다. 너무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게 참 많아요. 산업 다변화,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구호를 구체화를 하고 실천을 할까. 이제는 산학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물류, 관광, 지식 서비스의 융복합 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류, 지식, 서비스, 관광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포스코에만 의존해온 허약한 경제 체질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포항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뒤 농약을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된 농가들이 무더기로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와 민간 인증기관 특별단속을 벌여 전체 인증 농가의 3%인 3,753농가의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화학 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95%로 대부분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모내기 전에 논의 제초제와 화학 비료를 미리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부실 인증 민간 인증기관 한 곳을 지정 취소하고 세 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이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축소 수사와 늑장 수사를 규탄합니다. 대구 정교조와 민주노총 등 지역의 3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수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일인데 오히려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계속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영주 서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물 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하천을 많이 타는 여름철을 맞아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피서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서천에서 중장비로 강바닥을 고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을 퍼서 웅덩이를 메우고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6시쯤 이곳에서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김모군이 깊이 1.8m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영주시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조카가 죽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일이 또 발생할 거라 이거죠. 시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일에서는. 예, 안전 대책도 안 세웠다는 거죠. 영주시는 사고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연적으로 세구대하고 좀 깊어진 데래요. 그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사고날까 순찰 때 계속 돌았고요. 예. 그 주변에 또 저희들이 입간판하고 그런 게 총 7개 있거든요. 사고가 난 영주 서천 물막 2호 주변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2년 연속 익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깊어지는 하천 웅덩이에 익사하는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건영입니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과태료도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고정식 검문소를 피해 운행하는 과적 화물차를 막기 위해 일반 국도에 이동 단속 검문소를 20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최고 300만 원인 과태료를 올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고 반복될 경우는 형사처벌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과적 화물차는 교량과 도로 포장을 파손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지 않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열고 내년 창조경제과제 발굴 공모사업 3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동국대학교의 양성자 빔활용 암치료기기 기술 개발, 한동대학교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플라즈마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방안,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의 자율주행 시범단지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며 내년 경상북도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전략 과제로 채택됩니다. 경상북도는 과제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해 경북의 전략에 맞게 과제를 다듬을 계획입니다.
끝이 나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동도 33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불쾌지수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구는 현재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 25도까지 올라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서 내륙 지역 역시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고 봉화와 의성은 현재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지만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